물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무턱대고 식물한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린메이트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설문 보셨나요? 지금도 참여해주고 계신데 정말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장 사장님이나 가게 사장님들 믿지 말라고요. 물론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이미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매장에서 식물을 데려가는 사람에게 식물 키우는 환경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건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댓글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매장에 물어보신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가 관리하던 식물이 다른 곳에 가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물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세요, 이런 말만 하는 곳은 앞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곳들만 갔던 분들께 부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영상은 역시 겨울철 식물 관리 영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 관련 영상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건조해야 하는 식물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물을 너무나 좋아하는 겨울임에도 꼭 물이 필요한 식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먼저 식물과 물에 대한 핵심 내용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대표 식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실 수분 부족보다는 공기 부족으로 식물이 많이 죽습니다. 즉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상하고 잎이 마르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잎이 말랐을 때 물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턱대고 식물한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물을 주기 전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을 언제 줬더라? 이상하다. 물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잎이 말랐지? 흙을 좀 확인해 볼까? 이런 루트로 반드시 체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식물도 식물이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분의 종류 또는 크기에 따라서도 식물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도 뿌리가 항상 젖어 있다면 언젠가는 그 뿌리에 문제가 생기겠죠. 화분이 커서 흙이 많다면 분명 물을 덜 주시거나 물 주는 주기를 늘려 가셔야만 합니다. 물은 제가 어떻게 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급하게 주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돌려가면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화분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오도록 물을 주셨다면 겨울에는 그보단 좀 적은 양을 주시는 게 탈이 없고요. 물 주는 주기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정해진 건 없다. 식물을 잘 관찰해야 한다. 우리 집 또는 식물이 있는 실내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물을 준 뒤에 어느 정도까지 식물의 상태가 괜찮은지, 얼마가 지나고 나면 상태가 좀 좋지 않은지 이걸 꼭 확인해야만 대략적인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식물 키울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을 떠나서도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공부도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는데요. 온라인에서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흙 표면이 살짝 젖어 보이면 흙 속은 완전 과습 상태고 흙 표면이 말라 보이면 흙 속은 알맞게 젖어 있는 상태다. 식물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으로서 꽤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 키울 때는 눈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이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만 꼭 지키셔도 식물 키우는데 문제는 없지만 여기서 끝내면 저 꼬딩남이 아니죠. 물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식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걸 알고 모르고는 식물을 키우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사리를 비롯해서 물을 많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박쥐란이죠. 사실 박쥐란 또한 고사리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박쥐란은 키우기 쉽지 않다는 말이 좀 많은데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건 물 때문입니다. 대체로 행잉식물 로 많이 키우시는데요. 수태나 이끼로 고정을 하셨다면 그곳에 분무를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적어도 1, 2주에 한 번은 박쥐란 전체를 푹 물에 담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수분이 필요한 식물이니까요. 얼마 전에 다 죽어가는 벵갈 고무나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워서 관리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겨울이니까 물 주지 말라고 했다고 물을 안 준 지 벌써 몇 달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고무나무, 심지어 야자 종류들도 흙 표면만 말라
나도 물을 듬뿍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겨울엔 성장이 더디니까 물 주는 간격을 조절하셔야 하지만 그렇다고 물을 아예 안 줘버리면 특히 고무나무 종류들은 살지 못합니다. 고무나무와 야자 종류도 물을 꽤 좋아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쉐플레라와 몬스테라는 물에 있어서만큼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단 물과 더 친한 걸로만 보면 쉐플레라가 더 친하고요. 하지만 공중 습도로 보자면 몬스테라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몬스테라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은 장소를 선호하는 것이지 화분 자체는 좀 건조하게 키우는 게 좋고요. 상대적으로 쉐플레라는 물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흙과 식물 상태를 체크하시면서 물을 충분하게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질화를 원하신다면 좀 건조하게 키우셔도 큰 문제는 없겠죠. 네, 이렇게 겨울이지만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부디 식물을 데려오시거나 겨울철 식물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맨 앞에서 설문 이야기 했었잖아요. 혹시 사장님이 안 물어보시면 이걸 꼭 말씀하세요. 우리 집 온도와 습도를 미리 체크해 가셔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에 맞는 식물을 꼭 데려오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식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채널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